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그 전업 투자를 한지 지금 1월 달부터 했으니까요. 8개월이 조금 안 됐는데 일단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며칠 더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시장이 지금 그 제가 매매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괜히 그 뭐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확률적으로 손실 볼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 해서 매매를 일단 끝내는 방향으로 전업 투자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올해 1월 달부터 오늘까지 매매했던 거를 총 정리하는 의미로 잔고 변화된 그 부분만 결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마지막 잔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정리했습니다. 어제 1507만원 있었는데 오늘 150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쉬웠지만 스윙 관점으로 매수하는 종목인데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다 매도를 했고요. 마지막인데 조금 수익 나기를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 정리하고 1508만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를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시즌 1, 시즌 2 해가지고 두 달 연장전을 했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1월 3일부터 6개월 목표로 그 전업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최초 투자금이 1,500만 원이었고요. 시작을 했는데 그 7월 아마 이게 7월 첫째 주쯤까지 제가 마감을 했습니다. 6월 말에 딱 안 되고 7월 첫째 주에 마감했을 때 그때 그 잔고가 1,586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동안 해가지고 86만 원밖에 못 벌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전업 투자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려야 생활비로 집에 그 생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벌 수 있으면 추가로 연장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7, 8월 두 달을 연장을 했습니다. 할 때 이제 그 200만 원을 인출을 먼저 했습니다. 200만 원 돈을 인출을 하고 8월 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86만 원에서 200만 원 인출을 하고 1386만 원으로 시즌 2로 넘어갑니다. 7월 5일부터 해서 8월 31일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1386만원 가지고 다시 그 시작을 했었고요. 7월 달에는 수익이 조금 나왔습니다. 128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고 요때 조금 의미 있는 수익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하루에 50만원씩 두 번 수익 나고 그 다음에 85만원인가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 안 좋아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현금화 시키고 조금 이제 그 이 전업 투자할 때 가장 문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현금화 시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매를 자꾸 해야만 한다는 이 압박감이 전업 투자의 가장 단점인 것 같아요. 그냥 부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뭐 은행 예금하듯이 장투 개념으로 매매하는 사람 같으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나는 현금 가지고 있겠다 그러고 매매를 안 해버리면 되는데 전업 투자는 이게 업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해야만 한다는 그 압박감이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화를 시키고 매매를 적게 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8월달 지수가 좀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좀 그 선방을 했었는데 8월 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 가족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매를 못했고 그 다음 돌아와가지고 그 주에 이제 그 건강검진을 갔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다고 나왔어요. 이게 아마도
이 컴퓨터 화면을 장시간 쳐다보고 신경 쓰는 이 부분도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뭐 술, 담배 이런 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빠질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하루 종일 그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업 투자하면은 모니터를 계속 봐야 되죠. 때에 따라서는 밥 먹으면서도 막 쳐다봐야 될 그런 정도로 집중도를 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호재성일 때 올라가고 악재성일 때 내려가는 식으로 가주면 호재냐 악재냐만 파악만 해주면 되는데, 이건 호재성인데 내려가고 악재성일 때 올라가는 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개인인 제가 호재라고 생각하면 그 세력들은 일단 그 갭으로 떴을 때 막 던져가지고 이걸 하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익을 챙겨버리고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 밑에서 다시 잡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고 뛰어넘기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다는 거죠. 그냥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올라간다 이 개념이면 재료가 좋을 때 그냥 매수하면 되는데,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세력들이 누르겠지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 누르는 걸 피하고 다시 밑에서 잡아야 한다는 이것까지를 다 생각하게 되면 재료가 좋은 게 나왔을 때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에 대한 이 판단이 상당히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세력들 눈치 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자면 외국인이나 기관 뭐 세력들이 매매하는 패턴을 연구해 가지고 세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 분석해 가지고 또 어떤 투자 기법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 눈치 보고 해가지고는 세력을 뛰어넘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세력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세력이 들어올 상황이 되는 그 이전에 먼저 파악해서 들어가고, 세력이 좀 올린다 싶을 때 먼저 빠져나오고 뭐 이런 쪽으로 한 발 앞서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좀 신경 쓸 일이 많았었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방법이. 그래서 원래 출발은 코스트라니 투자법으로 해서 그 코스트라니 투자법을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일단 말한 대로 할게요. 코스트라니 투자법의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키워드가 이제 돈, 생각, 인내, 행운인데요. 돈은 여유로운 자금 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1,500만 원이라는 선을 딱 끊고 여기서 손실 나면 중단한다 뭐 이런 쪽으로 딱 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안전한 돈 이런 개념으로 선을 끈 거, 이건 뭐 잘 지킨 것 같고, 생각 부분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지금도 조만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해서 재건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차트 줄 거 가지고 이 시점에 들어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생각도 충분히 했는 것 같고, 그 다음 인내 부분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한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조금 없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전업 투자라는 특성 때문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묻어 놓겠다는 그걸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잡는다면 거의 바닥권에 왔을 때 지금으로 치자면 유신 같은 이런 종목을 제가 지금 최근에 그 700만원 풀베팅 했던 이유가, 이런 종목이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매수해 놓고 그냥 묻어버리고 1년까지 본다는 생각으로, 혹은 안 되면 2년까지 본다는 생각으로 묻어버리면 전쟁이 2년까지 더 갈 것 같지는 않겠죠. 그럼 언젠가는 끝나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했어야 되는데 6개월 혹은 뭐 2개월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 안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올라가면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역방향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갔을 때 또 계속 못 가지고 가고,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처음 출발할 때 만원대 여기서 제가 엔비디아 급등할 때 잡았는데 이게 여기 올라갈 때 아마 그때 한 10몇 프로 먹고 팔았는데 그게 지금 4만원까지 갔으니까 4배가 올랐죠. 그럼 이 개념으로 보자면 불과 한 3개월 만에 4배가 올라갔는데 이 개념으로 보자면 생각이 맞다고
봤을 때 그냥 홀딩 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었으면 4개월 동안 4배 벌었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 투자를 전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돈 생각까지는 됐는데 인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제대로 못했다. 그 코스트라인 선생님 책에도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돈 생각이 아무리 잘 맞아도 인내하는 이 부분에서 그 인내를 못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하나가 깨져버리면 했던 생각에 대해서부터 이제 그 회의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해서 확신을 점점점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부하 내동파로 되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 다음 인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행운인데요.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딱 잡았을 때 그때 뭔가 탁 들어가줘야 되는데 오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가지고 그 이상가 상한가 들어갔죠. 이런 종목 제가 여기서 최저점에서 잡았습니다. 이거 최저점에서 잡았는데 조금 올라왔을 때 팔아버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방류 결정하니까 상한가 들어가네요. 얘가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여기 내려올 때 JP모건에서 계속 매수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얘들이 어제까지 해서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이런 부분도 방류 부분이 빨리 됐더라면 그 제가 가지고 있을 때 방류가 되어 상한가 들어갔다면 역시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가 했던 생각에 대한 어떤 확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신파 투자로 갈 수 있는데 인내를 못하고 팔아버리고 운이 좀 안 따라서 팔아버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익이 안 나버리게 되면 다음 생각할 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부하 내동파로 가버린다. 더 조급해진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8개월 동안 하면서 그 좀 소신 있게 하려고 마음을 다져먹고 생각까지 해가지고 잘 어느 정도 잡고 하는 건 잘한 것 같고요. 시간적인 요인 부분에서 혹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발 앞서 생각해가지고 너무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큰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부분들 그 코스트라인 선생님 책에 나오는 그 뭡니까 코스트라인 달걀에 나오는 그 이론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라인 달걀 이론에서 이제 보면 밑으로 내려갖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걀 아랫부분을 돌 때 내려올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고 방향을 돌리면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인내라는데요. 가만히 있는 이유는 방향을 다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부하내동파가 따라 붙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밑으로 내려올 때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안 됐죠. 한 방에 매수해버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분할 매수해서 계속 해갖고 막 방향을 돌렸다면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때 기다리는 그런 의미였고요. 이제 오늘처럼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날 일부 이익 실현하는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뜨면 다 털어야 될 겁니다. 오늘 다 트는 것도 마지막에 상한가 들어갔을 때 다 트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부하내동파가 여기서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오늘 거의 그 뉴스 딱 보는 순간에 그 후쿠시마 방류 어제부터 할 거란 이야기가 있었지만 며칠부터 한다는 확정된 게 오늘이기 때문에 그 뉴스 받는 순간에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거의 한 20% 이상에서 잡았을 겁니다. 부하내동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 한 25%쯤부터 들어왔다고 치면 부하내동파는 지금 한 5% 플러스 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밀리면 손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매도를 할 때도 그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다. 이 책에 써져 있습니다. 코스타라 선생님 책을 제가 보면서 감동은 많이 했는데 제대로 실천을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기 때문에 이익 실현할 때도 그 분할해갖고 일부는 좀 남겨놓는 쪽으로 거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빠져나는데 너무 빨리 빠져나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나오기 전에 팔아버리면 고생해가지고 한 15% 정도 먹었는데 하루 만에 30%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일부 남겨놨다가 마지막 불꽃에서 파는 뭐 이런 쪽에 그 책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근본 동기는
코스톨라니 선생님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아 이게 진짜 그 주식 투자에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 국내 투자자들 대부분 이제 차트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차트에 선을 그어 가지고 뭐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그 선을 넘어섰을 때 그 뭐 자기가 원하는 선을 그어 놓고 그 선을 넘었으면 매수하고 또 어떤 특정 시점에 꺾이면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방송 나와서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트 줄 거 놓고 매수 단가 얼마 목표 주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사고 그 줄 끊는 게 이제 이 차트 그림 그보고 하는 겁니다. 얼마에 사고 얼마 되면 팔고 그 재수 없어 가지고 안 올라가고 이 내려오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얼마 깨지면 팔아라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을 합니다. 아예 종목 이야기하면은 그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매수가 얼마고 손절가 얼마고 목표 주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물으면 그 전문가가 이게 올라가는데 그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워낙 다들 차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에 사고 얼마에 올라오면 팔고 얼마에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손절하는 위치에 왔을 때 거기가 바닥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나면 올라가 버리고 그 일단 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 소신파 투자자의 어떤 방법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저조차도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8개월 동안 해가지고 208만 원 벌었으니까요. 벌었다고 볼 수가 없죠. 전업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이 지금 안 좋아져가지고 일단은 전업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이 화면을 하루 종일 쳐다보는 이 방법은 제 이 삶이 좀 피폐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업은 이제 오늘로서 끝을 내고요. 휴가도 못 갔으니까 8월 말까지는 일단 쉬겠습니다. 그냥 건강도 좀 회복할 겸 해서 겸사겸사 해서 8월 말까지는 이 주식 자체를 그 보지를 않겠습니다. 이 보면 속상하니까요. 이 HTS 자체를 켜지 않고 그냥 뭐 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쪽으로 푹 쉬고 그 다음 이제 9월 달부터는 이 투자 방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매일매일 쳐다보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진짜 코스트라니 투자법에 나오는 그 방식대로 소신파 투자에 나오는 그 방법대로 어떤 뉴스를 듣다가 아 이게 정말 괜찮은 뉴스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그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것도 이제 뭐 분할 매수 개념으로 해야 되겠죠. 하고 그다음 그냥 묻어놔 버리고 그 뒤에 또 어느 날 또 뭐 뉴스를 봤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연결해 갖고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 괜찮다 싶을 때 들어가고 뭐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뭐 재건 관련주 하나 사놓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길게 매매하는 한 번 사면 웬만해서는 팔지 않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길게 매매하는 투자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매일 쳐다보는 이 자체가 지금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업 투자는 여기서 그 오늘로서 끝을 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좀 약간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조금 답답했을 거예요. 큰 수익도 안 나고 어떨 땐 보면 될 것 같이 보이다가 또 어떨 땐 보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다 보니까 저부터도 제가 흔들리는데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맞춰서 하긴 더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하니까 좀 그 구차한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마무리를 다 했고요. 그 8월 말까지는 방송을 그 유튜브 방송도 없습니다. 쉬겠습니다. 쉬고 9월부터 9월달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9월 초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딱 뭐 며칠부터 시작 이 개념이 아니고 어떤 매수하고 싶은 그런 종목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고 그 다음 또 변화가 생길 때 가끔씩 방송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매일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뭐 보시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뭐 많은 분들이 그 시황에 대해서 뭐 호응을 해갖고 봐주시는 것 같으면 또 그거로 해서 또 시황이라도 짧게 이렇게 방송을 하면 되는데 뭐 그것도 뭐 별로 그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쉬면서 앞으로 그 조금 중기 투자 관점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9월 초에 정리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거 마지막에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왜 좀 빨리 중단해 버렸냐면 시장을 좀 빨리 끝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충 이런 느낌이죠. 초전도체 해가지고 신성델타테크 대장으로 해갖고 처음에 출발은 서남이었었어요. 이거 서남이 대장으로 막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습니다. LK99가 초전도이냐 아니냐 가지고 난리를 쳤었죠. 그리고 나서 요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테마주 이 부분 제가 왜 지금 시장이 제가 하는 게 도저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입니다. 올라갔는데 이 서남은 그 회사에서 우리는 초전도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가 이 대주주였는데 급등했을 때 여기서 다 팔아먹고 나갔습니다. 대주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대주주가 뭐 있긴 해. 이게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렇겠죠. 이게 1,500원짜리인데 뭐 대주주 들어올 때 1,000원 주고 샀겠죠.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뭐 초전도체 해갖고 15,000원까지 올라가니까 놀랬을 겁니다. 뭔 놈 이게 초전도체도 아닌데 보니까 대주주니까 자기들이 알겠죠. 아닌데 15배 올라가 있긴 해. 놀래가지고 다 팔아버린 겁니다. 대주주가 다 팔아먹고 이제 떴습니다. 미국계였지 싶은데 외국계 증권사인데요. 한 10배는 먹었겠죠. 여기서 팔았으니까 10배 먹고 팔고 떴는데 그래도 뒤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게 회사에서 아니라 그랬고 대주주가 다 팔고 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한가를 2번이나 더 쳤어요.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초전도체 아무 관계 없어도 그래도 초전도체 올라가면 나는 올라가겠다는 의미로. 그리고 나서 아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제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또 신성델타테크가 또 다시 쭉 빠지다 올라간 걸로 봐서 또 누가 맞다 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맞다 하면 급등 아니다 하면 급락.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는 또 봐줄만 합니다. 초전도체가 맞다 할 때 올라가고 아니다 할 때 내려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이 전부 이쪽으로 돌아버리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고 무슨 뭐 이런 다른 쪽의 종목들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다 팔고 이쪽으로. 왜냐면 이건 하루 만에 30%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신성델타테크 이것도 뭐 만원짜리가 지금 8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8배는 올라가는데 이건 뭐 2차전지고 뭐고 5% 4% 이거 안 오죠. 그럼 다 던져보고 일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아마 한국 증시 대다수가 다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건 안 올라가고 엉뚱하게 막 급등하니까 뒤늦게 나도 저기 타야 되겠다고 팔고 또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급등할 때 이건 내 종목 못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얘가 급락하고 있을 때 초전도체가 급락하고는 이날 어제 하한가 거의 대부분 다 갔었죠. 이틀 동안 뭐 하한가 해갖고 급락했는데 아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버렸냐면 맥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슨 자기 부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얘가 또 바톤을 받아갖고 또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비츠가 상한가 가고 2번 상한가 갔고 오늘 또 급등하다 밀리긴 했지만 상한가를 2번 쳤습니다. 그러면 그 초전도체 쪽으로 막 급등하다가 하한가 2방쯤 맞고 있는데 이쪽에 또 새로운 게 뜨니까 이제는 그거 다 던져버리고 또 저쪽으로 가는 거죠. 맥신으로. 초전도체에서 맥신으로 이동해가지고 얘가 또 급등하니까 이제는 이제 두 가지가 뜨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든지 초전도체 올라가든지 맥신 초전도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아니면 저쪽으로. 그럼 돈이 더 필요하죠. 어느 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럼 다른 거 더 팔아갖고 이쪽으로 더 들어오니까 딴 쪽은 더
깔아앉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까지는 또 봐줄만 했어요.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니까 셈셈이니까. 근데 오늘 결정타가 제가 정말 그만하고 싶은 결정타가 뭐였냐면 소금이었죠. 오염수 방해한다 그러니까 인상가가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보라티아 상한가에서 줄줄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또 요즘은 이 상한가가 재미 붙여가지고 하나 상한가 들어가면 한 최소한 4-5개가 상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까까지만 해도 신성델타테크 뜨기 전까지만 해도 인상가 상한가에 보라티아 상한가 그 다음 뭐 신성홀딩스 상한가에서 줄줄줄 상한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고 이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테마 3개가 돈을 다 끌어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신 같은 이런 종목이 올라갈 틈이 없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오늘 좀 시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올라가려고 시도했는데 저 세 군데에서 돈을 다 땡겨가 버리니까 올라가려고 샀던 사람들까지 다 던져버리고 저리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돌려버리니까 이제는 이 더 이상 다른 쪽은 희망이 없는 그런 느낌. 시장은 살아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중국 증시까지 반등이 나왔고 미국 증시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반등하는 느낌까지 나왔는데 이 테마주 움직이는 이 흐름에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포기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번 9월부터 매매할 때는 이런 그 테마주들이 뭐 상한가 10번 치고 20번 치더라도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우량주들을 잡아가지고 장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재무장을 해가지고 도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해서 8월 말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8개월 동안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9월 달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